오늘 자리에서 취업 프로젝트에 대한 특강이라고 했는데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기 나왔던 이제 강연자분들 보니까 현재 현직에서 대기업에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이렇게 그런 위주 인사 담당자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나이가 조금 있고 지금 올해 38입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나름 이제 제가 체득했던 얘기 위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또 사례들은 혹시 너무 또 예전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소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IMF 딱 만나가지고요. 대학교 때 계속 광고 동아리 활동하고 스펙 토익 점수 따고 자격증 따내고 대학교 광고 공모전 응시하고 상도 좀 받고 해외 연수도 가고 그랬는데 뽑아주는 데가 없어서 되게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도 그때 삼성도 인턴을 뽑던 시절이니까요. 그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학생회관에 취업 지도 이렇게 여러 빌립보드에 막 있잖아요. 거기서 회사 하나가 그냥 눈에 띄어서 야후, 골드뱅크, 이런 당시에 인터넷 회사를 광고회사가 힘드니까 불황 때는 홍보가 떠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는데 홍보회사 쪽에서는 취업을 그래도 있더라고요. 불황에도. 거기를 제가 이력서를 들고 직접 그 회사 여의도에 직원 5명 있는 데를 찾아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 나머지의 얘기들은 이제 슬슬 제가 제 뒷단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가 마케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여기 조금 해상도가 어두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담 X라는 그림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보면 살짝 여자가 치마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꼭 움직이기 직전에 약간의 긴장이 느껴져서요. 마케터는 항상 변화에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좀 눈 내리는 얘기보다 이 뜬금없이 160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의 자리를 제가 생각하니까 그 흔한 강연, 수많은 강연의 자리로 생각하면 제가 전문 무슨 선생님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가 마케터라는 입장으로 다시 이 자리를 생각하니까 긴장이 확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대학교 졸업할 때 많이 학점을 따내면 160 학점을 따내거든요. 그럼 160시간의 수업을 들었는데 졸업할 때 기억에 남는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었나? 내가 기억하는 수업은 도대체 몇 개인가? 그럼 저도 저 161 중에 다시 하나로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런다고 하면 솔직히 제 자존심이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편하게 좀 보시라고 파워포인트 장표가 한 100장 정도 되게 됐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쓱 보시듯이 하려고 제가 한 나름의 저도 이 시간이 절대 순간이고 저의 정성과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거창해야지 눈에 띄나 그러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고 접니다. 합성한 건 아니고요. 사실 어디서부터 내 얘기를 꺼내야 되나, 남의 얘기 막 책에 나오는 자기개발서 얘기할까, 그렇다고 잘생기지도 않은데 태어났을 때부터 얘기를 꺼내야 되나 고민 좀 하다가요. 제가 했던 라인에서 혹시나 공통분모가 있으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회사에서 어떻게 맡아가지고 광고 공부 딱 1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인터넷 사업을 포탈을 한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SK에서 그때 조그만 광고 홍보회사에 다니던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1년 만에 저는 이제 대리를 달고 가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SK 주식회사, 지금 SK 에너지 유공이죠. SK텔레콤과 함께 꽤 연봉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가자마자 신규 사업 맡아가지고 이 살짝 눈 감은 분은 SK의 최종현 회장님이시고요. 옆에서 이상하게 서 있는 애가 접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여러 이제 정보통신 행사들이 많았죠. 지금의 이제 의료 박람회 이런 것처럼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 마케팅을 담당하다가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중간에 SK 거기서 OK 캐시백이라는 사업을 런칭을 맡게 됩니다. 참 일 많이 했습니다. 일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왕대박 대잔치라고 하면 50군데 이마트, 까르푸, 아가방, 제각각 그쪽의 전문가인 마케터들이 우리 회사 니드대로 포스터 만들어주세요 하고 저는 그쪽을 코디네이션 해야 되니까 아주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그래서 OK 캐시백 쪽에서 이제 주로 마케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SK 사태가 한번 터졌었습니다. 마케터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마케팅을 집행을 못하고 해서 이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한번 해봐야지 해서 조금 저 혼자 막연하게 동경하고 있던 문화 마케팅을 해보겠다고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알려졌던 동양그룹의 재미로라는 곳에 마케팅 팀장으로 가서 뮤지컬 마케팅을 한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공연 6개를 했습니다. 일복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병일입니다. 병일 이름이. 근데 뮤지컬을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뮤지컬 마케팅을 좋아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악몽도 시달렸어요. 이렇게 저는 이 자리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게 객석의 빈자리로 보여요. 그러면 수많은 유통품은 뭐 어떻게 재고품도 있겠지만 공연장은 그날 바로 손이 그게 나오잖아요. 객석 점유율 몇 프로야 되는데 몇 자리가 비고 뭐 꿈도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근데 공연에 대한 업이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고 저는 다시 SK의 멤버들이 다시 재합류해서 시작했던 2001, 2년도에 했던 S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 네이트닷컴, 네츠고, OK캐시백닷컴, 그 다음에 엔탑닷컴이라고 그 당시에 그 인터넷 브랜드들이 다 모아서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인터넷사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이제 네이트닷컴이 출범을 하고 조금 있다가 그 망해가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하나 인수를 했던 게 지금의 싸이월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 멤버로 이제 싸이월드를 했을 때 또 갔을 때 이건 제가 잘한 게 아니죠. 시대의 부흥과 회사의 안목이 맞아서 막 이제 2003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뭐 1위 상품이 되고 막 엄청나게 히트를 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변화의 가운데서 계속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회사의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너무 큰데 오늘 좀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광고, 홍보, 프로모션, 우리 회사의 서비스와 우리 회사의 제품들을 알리는 쪽에 쉽게 말하면 좀 광고쟁이? 그쪽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별로 남들이 선호하지 않던 이제 월드컵 캠페인이라고 있었습니다. 2002년에 워낙 붉은 악마로 대박을 쳐가지고, 그리고 나니까는 독이 든 성배다. 아무도 안 맡기려고 그랬어요. 네이버는 그 붉은 악마의 대변인으로서 공식 스폰서십을 따냈고, 야후는 월드컵 트레이드마크를 공식적으로 스폰서십을 따내고, 다음은 국가대표 후원을 맡았었는데, 포털 사이트는 네이트닷컴에서 하나도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맡으라고 해서 참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어떻게든 맡고 저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고 만족했었습니다. 그 프로모션과 캠페인을 두루두루 광고 다 체험하고 나니까 저한테도 매너리즘이 왔었습니다. 좀 건방지게도 더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도 품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유학을 갈까도 심각하게 고민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모든 게 운때가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했던 일이 어떻게 희한하게 다 연결이 돼서 기반이 돼서 지금은 조금 생소하셨던 주식회사 닥터온이라고 제가 저희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병원 사업과 제약사 사업, 그러니까 특정한 업종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할까, 금융을 할까, 법률을 할까, 헬스케어 쪽을 할까. 뭔가 마케팅은 많은데 그중에서 유망하고 뭔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문가적인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좀 10년 동안 겪고 나니까 좀 덜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이 꼭 과연 본질인가. 그래서 저는 직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분 중에는 1인 기업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경쟁률 치열하고 사람들이 선호했던 싸이월드나 이런 쪽도 예전에 몇만 명이 지원을 했다가 신입사원은 20명 뽑았는데 지금 현재 남은 그 해 신입사원은 3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또 다른 본질이 있지 않느냐. 내가 박원순 변호사 제가 존경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모든 수단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원론적이고 도덕교과서 같지만 조금 준비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대기업이 아니고 지금은 직원 5명의 조그만 회사입니다. 제가 마치 IMF 때 지원했던 어떤 홍보회사처럼 그 회사에 지금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라 대신에 제 연봉 플러스 5명의 연봉을 책임지고 있는 적어도 사회적 부가가치는 일으키고 있다. 그 정도의 수익은 SK를 나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좀 작은 자존심 그리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그 자발적인 자부심 그 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오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